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역사교육론 핵심이요. 찍기 특강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실은 이제 동영상 올라가는 개수로는 6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이 비판적 역사 읽기,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의 개념과 읽기 절차에 관한 이론 부분을 5-1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오늘 하게 될 기출 사례요. 근데 2020학년도 B형 3번 문항을 토대로 해서 비판적 사고에 따른 읽기 절차에 관한 사례 문항을 저랑 같이 한번 풀어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2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찍기 특강에 이제 동영상 올라가는 횟수로는 6번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2020학년도 B형 3번 문항을 토대로 해서 4단계 절차요. 앞머리만 따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죠. 출처 확인, 표면적 읽기죠. 맥락적 읽기고요. 맨 마지막 의미 도출하기입니다. 의 이렇게 앞머리만 따서 의 이렇게 외워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비판적 역사 읽기의 구체적인 절차 부분이요. 절차와 연관해서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었던 2020학년도 문항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일반적으로 2020학년 나왔던 먼저 B형 3번 문항으로 나왔던 기출 사례를 보시면요. 문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박 교사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라는 단원, 이 단원을 가르치기 위해 풍속화를 활용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이 풍속화가 이제 비판적 읽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되겠죠. 텍스트요. 그래서 활용하기로 했다. 박 교사는 이를 위해서 요 4단계의 읽기 절차를 지금 수립한 겁니다. 출처 확인, 표면적 읽기, 맥락적 읽기, 의미 도출하기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출처 확인, 표면적 읽기, 맥락적 읽기, 의미 도출하기.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시한 요 4단계가 정해져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출처 확인과 표면적 읽기까지는 똑같이 흘러가는데요. 분석적 읽기와 맥락적 읽기를 한꺼번에 여기다가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학자들은 여기다가 중간에 분석적 읽기라는 과정을 지금 또 하나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맥락적 읽기와 의미 도출하기 요 사이 부분에다가요. 이렇게 해석적 읽기라고 이렇게 추가하는 분도 있어요. 해석적 읽기라고 추가하는 분도요. 따라서 시험 문제가 지금 처음에 지금 2020학년도 나올 때는 이렇게 4단계로밖에 나오질 않았지만 여러분은 뭐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6단계로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출처 확인, 표면적 읽기, 분석적 읽기, 그리고 맥락적 읽기, 해석적 읽기, 의미 도출하기 이렇게요.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의미 도출하기는 비판적 읽기라고요. 비판적 읽기라고 묘사되기도 해요. 비판적 읽기로 묘사되기도 해요. 이 부분이 비판적 읽기로요. 비판적 읽기.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6단계를 제시하기도 한다고요. 출처 확인, 표면적 읽기, 분석적 읽기, 맥락적 읽기, 해석적 읽기, 그리고 비판적 읽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비판적 읽기 대신에 의미 도출하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문항에서는 그 6단계를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4단계죠. 출처 확인, 표면적 읽기, 맥락적 읽기, 의미 도출하기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어떤 단계를 합친 거냐면 이 분석적 읽기라든가 맥락적 읽기, 그리고 해석적 읽기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맥락적 읽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린 것이죠. 그래 놓고 나서 지금 4단계로 지금 구분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출처 확인은 사례를 통해 보시다시피요.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든가 어느 시기에 그려진 그림입니까? 라든가 이렇게요. 그죠? 자료의 저자를 묻고 있고요. 작성 시기도 묻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여기 기억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신뢰성을 확인하는 단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만 고민해 보시면 되겠죠. 답 쓰는 거야 뭐 어차피 기출문제 때 제가 답을 나눠드렸으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요 읽기 단계에 나와 있는 특성이 교사의 질문이나 교사학습 활동 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잘 파악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 표면적 읽기라고 하는 건 겉으로 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예요. 그 그림, 풍속화를 토대로 해서 관찰해서 보이는 부분이죠. 여기 보이다시피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든가 왼쪽에 앉아있는 여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뒤에 앉아있는 남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라든가 이렇게 그냥 그림, 풍속화를 봐서 분명히 눈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인 맥락적 읽기는요, 두 번째 단계인 표면적 읽기와는 조금 다르겠죠. 그쵸? 그러니까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읽어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듯이 자료에 드러난 시대 상황을 분석하거나 추론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맥락이 그 텍스트가 만들어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는 거니까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는 거니까요. 자료에 드러난 시대 상황을 분석하거나 추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질문을 보면 자리를 짜는 남자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신분이 그림에 양반이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아요. 양반임을 암시하는 몇몇 단서들을 담고 있을 뿐이죠. 다음 질문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도 물어보고 있죠. 그죠? 남자의 신분을 생각하고요. 신분을 추론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까지 무엇인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건 정확히 추론하는 사고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에는 노동을 하지 않았던 양반이 자리를 짜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요. 역시 마찬가지 텍스트의 표면에 드러나 있진 않죠. 텍스트 이면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텍스트가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이 왜 그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철저하게 시대 상황을 분석하거나 묻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곧 이 부분이 표면적 읽기가 텍스트 외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을 드러나는 대로 읽는 단계라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맥락 읽기는 텍스트가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 텍스트가 명확하게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다. 그 텍스트 내용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읽어야 되고요.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읽어야 되고 행위자의 의도까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행위자의 의도까지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요 맥락제 읽기 단계에서는요. 이제 마지막 단계를 보시면 의미 도출하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의미의 도출의 주체가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써 있듯이 출처 확인도 하고 표면적 읽기도 하고 맥락적 읽기까지를 하고 났다라면 아이들 스스로 이 역사적 사실, 그 텍스트 안에 드러난 역사적 사실을 학습자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자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그림 속 남자를 보고 조선 후기 몰락한 양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양반이요? 유교 경전을 읽던 양반의 모습은 사라지고 몰락한 양반이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죠. 자, 여기까지가 교사의 평가였고요. 교사. 요 다음부터죠, 이제. 학생의 평가가 되겠죠. 여기 표현대로라면 학생이 의견을 표출하는 단계예요. 그러나 A 그림 속의 남자는 제가 볼 땐 저에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홍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분홍처럼 보이는 이유까지를 말을 하고 있죠. 분홍의 족보를 매입하여 양반이 됐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자리를 짜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교사의 견해, 이걸 그대로 학습자들이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습자 나름대로도 교사처럼 능동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죠? 곧 여기 표현하고 있듯이 그 텍스트에 대해서 그 텍스트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다는 그 본인의 생각을 스스로 이렇게 표현해보는 경험까지를 말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절차겠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투박하게 말을 하면요. 앞에 나와 있는 세 단계 절차, 여기까지는 주로 읽기의 단계예요. 읽기의 단계. 여기까지는요. 그런데 마지막 이 부분은 쓰기의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쓰기요. 그래서 항상 말했듯이 비판적으로 읽기와 창조적으로 쓰는 과정이 맞닿아 있는 거죠. 그 비판적으로 읽고 난 다음에는 창조적 쓰기의 과정이 동시에 구현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시간에 학습하셨던 요 읽기 단계요. 출표맥의 그 4단계를 꼭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사례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 읽기 단계 안에 수행하는 이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활동들이요. 특히 올해 시험 보실 때는 요 활동 4가지의 진술 어휘들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 반드시 다 외워두셔야 된다고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오늘은 비판적 역사 읽기의 절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고요. 앞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했던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부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문제는 4단계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6단계로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때는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같이 함께 사례문항 2020학년도 B형 3번을 같이 풀어보셨어요. 이와 유사한 문항을 많이 이제 실제 문제풀이 시간에 많이 다뤄보시게 될 거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부분은 7, 8월 또 문제풀이 때 또 다른 설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